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호모 일렉투스에서 넘어오면, 호모 사피엔스. 옛날 호모 사피엔스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호모 사피엔스 아니에요. 그걸 이제 고대 호모 사피엔스. 이게 주로 대표적인 게 네안데르탈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25만 년에서 한 20만 년 전쯤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아카익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부릅니다. 옛고자 써서 고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통칭을 하는데 요거는 유럽에 주로 살았던 그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우리가 네안데르탈린이라고 부르는 네안데르탈린시스, 아프리카에 살았던 호모 로덴시엔시스, 이거 종류가 많아요.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이건 유럽에 살았어요. 그 다음에 시베리아에 있었던 데니소바인,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옛 호모 사피엔스족입니다. 옛 호모 사피엔스족, 아카이크 호모 사피엔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 네안데르탈린입니다. 네안데르탈린. 네안데르탈린이 우리가 대단히 집중해서 봐야 될 거예요.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옛 호모 사피엔스. 요거가 이제 한 5만 년, 20만 년 전에 지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봐야 돼요. 네안데르탈린은, 내는 평균이 한, 1480, 되게 큽니다. 1500 가까이 돼요. 지금 우리가 평균이 이제 현생 인류가 1300이잖아요. 1350. 그것보다 훨씬 더 커요. 예. 그런데 네안데르탈린은 호모 사피엔스와 같은 이 문명과 이 지구상의 먹이사슬 길 꼭대기 못 올라갔어. 머리 더 좋은데. 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키가 한 165cm. 꽤 크죠? 몸무게는 84kg. 굉장히 덩치가 큰, 키는 작지만 굉장히 지금 호모 사피엔스보다 더 큰 이런 그런 종이었다. 자, 호모 네안데르탈린은 뭐냐? 사냥꾼입니다. 타고난 사냥꾼이다. 이렇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냥을 집단으로 했습니다. 들소, 매머드, 엄청나게 큰 것들을 절벽으로 몰아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죽여서 잡아먹는 요 협동작용을 네안데르탈린 요 시대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요 보고 요런 게 하나 있었다. 또 하나 특징은 뭔가 하면 이라크 동굴에서 발견된 건데요. 어떤 한 남자가 죽기 여러 전에, 사망하기 여러 해 전부터 다발성 골절이 있어가지고요, 부상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못 걸었어. 그 다음에 오른쪽 팔 다리가 이게 뼈에 보면, 하석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외상을 입어서 걷기가 어렵고 불구가 됐을 거다. 한쪽 눈도, 이 머리에 뭔가 타격이 있어가지고 한쪽 눈도 멀었어요. 그런데 부상당한 사람이, 호미닌이 오래도록 그 동굴에서 돌봄을 받은 거예요. 혼자 힘으로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오래도록 거기서 살았어요. 누구부터의 돌봄을 받으면서.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안데르탈린은 돌봄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최초로 돌봄 행동을 한다. 예.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호모 네안데르탈린은 매장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시체를 아무나 던져놓는 게 아니고 땅을 파서 매장하는 게 있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하면, 보통 우리가 네안데르탈린뿐만 아니라 개미도 마찬가지로 죽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끌어다가 저 멀리 갖다 버립니다. 혹은 내가 떠납니다. 이게 네크로몬입니다. 네크로몬이 뭔가 하면 죽은 사람에서부터 나오는 호르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그 죽음의 냄새를 맡고 네크로몬 때문에 포식자가 덤벼든다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했다? 그거를 끌어다가 다른 곳에 버립니다. 혹은 내가 이주를 합니다. 아예. 그런데 네안데르탈린은 매장을 했어요. 땅에 묻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네크로몬 이유 때문이냐, 공격을 받을까 두려워서 그러냐? 아니요. 다른 사람을 돌봤다는 이야기와 매장했다는 이야기는요, 정서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서적 이유.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을 착 차리시고.
그 정서적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마음 이론을 아셔야 돼요. 마음 이론. 마음 이론이 뭔가 하면 theory of mind라는 건데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하면 나라는 자아인식, 호모 일렉투스에서 50만 년 전에 생겼죠. 나라는 인식이 발달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도 생깁니다. 내가 지금 이러니까 다른 사람도 이럴 거다라는 생각이 생긴다고요. 요게 네안데르탈린부터 타인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겁니다. 예. 보통 우리 인간으로 보면 4세 정도, 2세 정도가 넘으면 자아인식이 생기고 4세 정도가 되면 4세에서 11세 사이에 요 발달, 타인에 대한 발달이 생깁니다. 이게 마음 이론이거든요. 마음 이론은 유명한 테스트 있죠. 셀리엔 테스트라고 유명한 게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 어려우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셀리엔 테스트는 뭔가 하면 1차 순위 마음이에요. 마음이론 두 가지 있어요. 셀리엔 테스트는 뭔가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셀리와 앤이 있었는데 셀리와 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셀리가 놀다가 밖에 나갔어요. 원래 어딘가 하면은 그 A라는 상자 속에 넣고 셀리가 나갔어요. 그런데 셀리가 나간 사이에 앤이 가가지고 A라는 상자에서 상자 꺼내가지고 B로 옮겼어. 그러면 셀리는 어디를 찾을까 이거잖아요. 그러면 셀리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기가 넣고 나갔던 A라는 상자를 찾겠죠. 앤이 B로 옮겼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이걸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은 그 장면의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어디를 찾을까요? 물으면 N이 A에서 B로 옮기는 걸 알거든. B요! 이래. 셀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셀리라면은 요거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이거예요. 마음 이론은 상대방 입장에서 어떨까가 1차 순위 마음 이론이에요. First order theory of mind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 이론은 1차, 2차로 나눠져요. 요게 네안데르탈린부터 생긴 겁니다. 자, 다르게 또 어려우시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3살 먹은 여자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요 4살째부터 마음 이론이 생기거든요. 타인의 마음의 입장에서 어떨까를 아는 게 4살. 그럼 3살 먹은 여자애가 있어요. 그러면 테이블에다가 이제 거북이 그림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림 있잖아요. 그러면 하고 반대편에 있는 그 애한테 똑바로 보이게 준다고요. 그러면 그 맞은편에 앉은 애는 그림이 거꾸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된다고. 그러면 그 똑바로 보이는 애가 맞은편에 앉아서 그림이 거꾸로 보이는 애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마음 이론이에요. 타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는 애는 자기가 똑바로 보이니까 자기 반대편에 앉았는데도 그림이 똑바로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이해를 못 해요. 이게 4세부터 생깁니다. 내가 똑바로 보이니까 쟤는 거꾸로 보이겠구나라는 게 4세부터 생긴다고. 4세부터 11세까지 요 발달이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자, 네안데르탈린은 바로 타인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해가 됐습니다. 호모 일렉투스의 자아는 나라는 자아가 생기고 거기에다가 드디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아가 추가된 거예요. 첨가된 거예요. 그러면 동물에도 있느냐? 동물에 없습니다. 만약에 닭이 있잖아요. 닭이 한 마리가 혹은 작은 비둘기나 이런 것들이 밑에서 놀다가 공중에 큰 독수리가 한 마리 쫙 날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을 본능적으로 숨기겠죠. 그런데 그 비둘기나 닭이 독수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지금 독수리의 마음은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나한테 달려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숨지 않습니다. 마음 이론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독수리를 보면 그냥 숨습니다.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동물의 마음 이론이 없는 거예요. 동물의 마음이
동물의 자아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코끼리가 새끼가 물에 빠졌다. 그러면 뭐 대장 암컷이 막 이렇게 물속에 홀서 새끼를 구조하잖아요. 그럼 저 물에 빠진 새끼가 어떤 마음일까를 알고 구하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쫓아가서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본격적인 자아가 생기는 겁니다. 마음 이론이 추가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주체성으로서의 도구적 주체로서의 자아가 20만 년, 25만 년 전 옛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린 시대로 오면서 상대방의 마음까지 이해하는 진짜 본격적인 자아가 형성된 겁니다. 자아는 이렇게 진화를 거듭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마음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조가 엄청납니다. 굉장히 진화적 이점이 있다고요. 상대방이 적이 있으면 적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적을 어떻게 피해야 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알아지기 시작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자나 남자를 꼬실 때 제가 무슨 마음일까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파트너를 유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면 모두 유혹합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자기의 유전자를 남기고 적을 물리치고 먹이를 사랑할 수 있는 엄청난 진화적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모가 아니고 네안데르탈린부터는 타인에 대한 공감이 시작됩니다. 자,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요, 뭔가? 아까 이야기했던 매장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를 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안데르탈린은 뭘 했다? 매장을 했고 불구가 된 사람을 돌본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요때부터 이게 나타나. 그전에는 화석이 없어요. 너 때부터 마음 이론이 생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본격적인 자아가 형성된 겁니다. 우리가 자폐증을 앓는 사람 있죠? 자폐증을 앓는 분은 상당히 중증이라는 분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합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좀 생깁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나? 신맹, 마인드 블라인드니스라고 합니다. 마인드 블라인드, 마음의 블라인드, 마인드 블라인드니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칭합니다. 자, 반사회적 인격장애 있죠? 우리 소시오패스라고 부르는 거. 반사회적 인격장애도 이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것들이 네안데르탈린에서 생겨서 본격적인 주체가 됐다. 자아가 생겼다. 자, 그러면 이런 타인에 대한 공감이 어디서 생기느냐? 내가 어떻게 발전했느냐? 두정 영역, 이 파리에탈 로브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발달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두 가지 부위가 중요한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측두, 두정, 이음새. 그게 파리에탈, 템포럴 로브, 측두엽이죠. 두정역 위에 있는 두정역 파리에탈. 그러니까 템포로 파리에탈 정션, TPGA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과 전전두엽. 요게 바로 우리 공감과 상대방에 대한 인지하는데 핵심적인 겁니다. 전두엽 부분 중에서 전대상, 선엽, 프론탈 폴, 이마극, 그 다음에 내측 전전두 피질, MPFC, 그 유명한 내측 전전두 피질. 이런 것들이 바로 타인의 인식에 중요한 관계를 한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때부터 갈고리 다발, 위세로 다발, 이게 이제 좀 많이 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한 거는 여러분 헷갈리시니까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야 돼요. 좌측, 뇌의 좌측의 그 아래 두정역, 그러니까 인피리어 파리에탈 쪽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관계 있고, 우측 아래 두정역은요, 타인에 대한 인식과 관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차이가 나중에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했다. 이게 중요해요. 자아가 완성이 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나라는 존재에서 도구적 주체에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자아로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이제 내부분이 관여한다는 것을 좀 그냥 대충 이해하시고, 그것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협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20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이라는 호미니는 현생 호모사피엔스, 즉 우리 현생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큰 뇌를 가졌다. 그죠? 그래서 대단히 영리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인식을 다 갖추었다. 자, 여기 네안데르탈인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걸로 우리가 또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자, 더